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5일 새벽 5시입니다.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팀 감독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발연대에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브라질과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앞둔 4일 이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도하의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힘들겠지만 포기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인상이 참 솔직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두 나라와 우리가 이 관계가 깊습니다. 16세기 조선이 가장 먼저 만났던 외국인이 서양인이 바로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벤투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 히딩크. 벤투 감독은 브라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동영상과 정보 등을 기반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포르투갈전을 마치고 72시간 만에 다시 경기를 해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은 3일에는 전체 휴식을 했고 4일은 오전에만 한 차례 훈련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브라질을 상대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브라질은 우승 가능국이다. 부담이 크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선발 출전 선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목 상태가 좋지 않은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에 대해서 16강전에 안 나오기를 바란다면서도 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치치 감독이 내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분 전혀 외교적 은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감독인 것 같으면 네이마르 선수의 회복을 빈다라고 할 텐데 안 나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지난 6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1대5로 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직접 비교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통해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벤투 감독은 한국 국민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감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경기였다. 조국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도 프로 정신을 갖고 준비했다면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았지만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전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뛰는 정신 하나다. 우리는 끝까지 뛰려는 의지의 팀이다. 못할 것이 없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조국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도 프로 정신을 갖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포르투갈 출신인데 포르투갈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심적 부담이 다소 있었지만은 프로 정신,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적을 초월하는 거죠. 국적을 초월한다고 하면은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세계의 노동자는 단결하라 이렇게 해서 계급투쟁론이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역시 국가가 계급투쟁론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일국 혁명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혁명론을
외쳤던 트로츠키를 숙청한 사람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를 내세우는 좌파들이 보면은 이 벤투 감독의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과거의 그런 좁은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에 충실한다. 프로페셔널리즘에 충실해가지고 속 좁은 그런 민족주의를 버렸다고 하는 벤투로부터 한국의 좌파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밤에 16강 전의 제1차전인 프랑스와 폴란드의 대결에서 프랑스가 여유있게 3대1로 이겼습니다. 프랑스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압도적 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 23살입니다. 음바페 선수가 어제 또 2골을 넣었습니다. 앞선 3골 합치면 이번 월드컵에서 이미 5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출전했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4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우승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나이가 4년 전에는 19이었는데 지금은 23살, 한참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의 이변도 많았지만은 역시 마지막에 가니까 실력주의로 가고 있는데 실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 현재로는 프랑스 팀이고 그리고 음바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음바페 선수는 키가 180cm인데 실제로는 그라운드에서 보면 더 크게 보입니다. 폭풍 질주를 할 때는 그야말로 탱크가 달린 것 같은 그런 육중한 중량감까지 느끼게 하는 프랑스가 3대1로 이겨서 이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연속 해가지고 2번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이탈리아와 브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데 특히 포르투갈과의 이 전투 같은 경기에서 우리를 도와준 포르투갈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벤투 감독, 그리고 호날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페페. 호날두는 우리가 코너킥 한 걸 등으로 밀어가지고 김명권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도록 해주었고, 페페 선수도 자신들이 코너킥 한 걸 페페 선수가 머리로 받았는데 이게 손흥민 발 앞으로 떨어져 가지고 손흥민이 그 볼을 한 70m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하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날두, 페페, 벤투 3사람 덕분에 우리가 16강에 올랐으니까 일단 실력도 좋았지만 운도 좋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손흥민의 70m 단독 드리블, 폭풍의 질주, 황희찬의 깔끔한 슈팅, 이게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분위기가 일신되었습니다.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화물연대 민노총 파업으로 짜증났던 우리 국민들이 오늘 출근할 때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축구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하나로 만듭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게 보통 전쟁인데, 전쟁보다 축구가 더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기여를 합니다. 왜냐? 축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벤투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를 표했다는 게 그냥 통상적인 그런 감사 메시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이 막 간단하게 요약하면 손흥민이 그리고 벤투 감독이 위기의 대통령을 구하고 나라를 하늘로 만들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